다시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함께할 시간이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오늘도 생방송 50분 또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대외 변수보다는 국내 시장의 움직임에 초점이 맞춰지는 시장입니다. 코스피가 지난주에 좀 뜨겁게 올라주나 싶었는데 오늘은 보합권에서 경계감이 묻은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주 2,750선을 탈환을 했었고 2,800까지 좀 올라가 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상방에서 압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2,744선을 사수하면서 거래를 마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864선에서 고점을 형성하기도 했었는데 이내 상승분을 좀 빠르게 반납하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훈풍이 들어와주지는 못했고 선별적으로 가는 섹터들만 가는 시장이었죠. 자동차, K푸드, K방산 그리고 선별적으로 반도체에서 상승 탄력이 보였고요. 특히 현대차가 인도 IPO와 관련해서 자산 가치가 좀 재평가를 받을 거라라는 기대감에 코스피 시장을 방어를 해줬고요. 자동차를 비롯해서 부품주들까지도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또 유럽에서 승부수를 띄운다는 K방산주들이 잘 가졌고요. K푸드가 언제까지 오르나 싶었는데 오늘도 잘 가줍니다. 다만 지난주에 올라섰던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으니까 변동성 확대 구간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쉬어가는 모습, 개별 각계 전투가 펼쳐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정리부터 내일장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전 트레이더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주셨고요. 우리 전문가님 모시고 대형주 중심의 주식과 ETF 전략 설명해 드릴 거고 어렵게 느껴지는 선물 옵션 쉽게 다뤄드릴 겁니다. 세 가지의 매매법 한 번에 배워보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딱 7시 50분까지라는 점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 만에 나와주셨으니까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 나눠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장차방입니다. 시장이 계속 박스권 안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쓸 수 있는 호재들은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FOMC 회의 결과도 나오고 앞으로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을 거라는 말도 나오고 CPI 발표도 나오고 이것저것 나올 때마다 다 이제 호재들은 다 반영을 했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인 거죠. 다음 정말 강력한 호재가 나올 때까지 횡보 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 종목들이 자체적으로 들고 올라가는 상승 동력을 만들어 갈 거냐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강하게 갈 만한 종목은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는 자동차와 반도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와 반도체가 한 번은 오늘은 자동차가 좀 올랐죠. 엊그제는 또 반도체가 올랐듯이 이게 순환매 형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매매들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서 우리가 돌격 앞으로 하면서 끌고 가지는 아직은 못할 거라는 생각이고요. 시장의 상승의 사이클을 뭐 다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만 1월 달부터 조정 나오면 상방 볼 거야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6월, 7월까지는 상승장이 아닐까라는 말씀이었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7월 말 정도냐 8월 첫 주, 둘째 주냐 거기가 아마 올 상반기의 고점의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지고 있을 때 조정이 나올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를 반복하되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이 상승은 얼추 일단락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올해 가을 정도나 겨울 정도에 그 전에는 뭐 등락을 좀 변동성을 갖겠지만 가을이나 겨울 정도에 꽤 강한 하락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이번 상승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인버스 잡아서 주가 하락에 배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조금 약간 의미가 있는 시장의 흐름들이 몇 개 보여서 여러분하고 함께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를 기록하면서 양지수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중국의 양호한 경제 지표는 또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주요국의 불확실성 변수와 또 엇갈리는 경제 지표 속에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군 또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함께 그 해답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더위가 참 목마르다, 그리고 갈증이 있다, 종목을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더욱더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또 시작해 봐야겠죠. 전문가님, 어떤 종목 우리가 좀 선별해 보면 좋을까요? 자,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ETF하고 대형주의 순환매 위주로 주로 거래를 하는데요. 중소형 종목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중소형 종목의 시세 연속성이
이렇게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섹터별 순환매를 보통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강조하고 싶어 매매하면 좋겠어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코덱스 레버리지인데요. 얘가 올 초에 저희가 15,500원에서 16,200원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올라올 때 25,500원에 다 팔고 나가고 다시 조정 나올 때 17,500원에서 18,000원 이 구간에 매수해서 여기 22,200원, 300원 찍을 때 여기 쌍봉이니까 조정 나올 거야 팔고 나가자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지금 다시 떨어질 때 여기 5월 말일이죠. 5월 30, 31일 날에 제가 18,400원에서 18,500원에 다시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리고 여기 21,100원, 22,200원 찍는 날에 제가 여기서 물량에 50에서 70% 차익 실현하십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현재 또 떨어지길 기다려요. 자, 이게 뭐냐면 지수가 큰 흐름은 상방인데 가다가 눌리고 보시면 여기 제가 조금 굵게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고 이러면서 올라가요. 여기 올라오는 과정도 가다가 눌러버리고 가다가 눌러버리고 가다가 눌러버리고 가다가 눌러버리고 이러면서 꾸역꾸역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 들고 버틴다는 것은 사실 이론상은 뭐 이러면 좋겠어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제 매매를 해보신 분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저금을 만약에 여기다 나 1,000만 원만 2,000만 원만 없다고 생각하고 배팅할 게는 할 수 있는데요. 10억 20억 배팅해놓고 없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금이 내가 늘어날수록 우리가 주식을 하실 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 같아요. 여러분이 주식을 계속 하시게 되면 돈을 깨먹는 예외의 분들이 계신가 하면 대부분은 정상적인 매매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불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나니까 제 방송만 보셔도 수익은 늘어나죠. 그러면 갔다가 눌릴 때 다시 올라오는 시기를 보면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서 내가 5,000원 갖고 시작했는데 야 이만큼 올라오니까 7,000이 됐고 눌렀다 올라오니까 9,000이 됐고 눌렀다 올라오니까 뭐 1억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5,000일 때는 견딜만 했던 게 금액이 많으니까 내가 못 견디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올라올 때마다 자꾸 차익 실현해. 그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 때문에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근데 이 팔아먹는 사람의 숙률이 미국장은 그렇지 않은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월급을 3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은 연금저축 형식으로 주식 ETF 펀드에다가 보통 가입을 합니다. 배당형 그리고 성장형에서 그래서 계속 나이 들어서까지 내가 10년, 20년, 30년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기업은 그 투자받은 돈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나면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주죠. 이게 선진국형 금융시장인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사람들이 얘가 가다 보면 언제 또 뒤통수 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올라오면 팔아서 밀어버리고 올라오면 차익 실현하면서 밀려버리고 계속 매도 수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랑은 달라서 우리나라는 수익이 만약에 저점에서 내가 일정 폭만큼 이익이 나면 무조건 챙기는 전략이 좀 낫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를 놓고 본다면 시장이 눌렀다 오르고 눌렀다 오르고 이 과정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고 아마 이달 말 정도 지금 오늘이 6월 17일이죠. 그래서 6월 마지막 주나 7월 첫 주 정도의 조정을 끝내게 되면 그쯤에서 시장이 올라가는 건 이제 박스권이 아니라 추세일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한 1, 2주 정도 우리가 눌렀다가 오르고 눌렀다 오르고 반복하다가 이제 진짜부터 시작하면서 들어 올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꽤 세게 갈 거라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올라올 때 팔고 반 팔고 70% 팔고 내려오면 또 싸게 사고 이걸 반복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종목을 내가 뭘 고를지 모르겠으면 코덱스 레버리지 보셔라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고 여름 안쪽에 22,000원에서 23,000원까지 무난할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10%에서 15% 정도 먹을 폭은 있다는 얘기니까 조정 시에 내가 천천히 사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이야기할 때 뭐 대장 종목으로는 지금 한미반도체하고 SK 하이닉스가 대장 종목이 됐죠. 시세로서는 그렇고요. 삼성전자는 분명히 반도체 회사인데 사실 수익에서는 많이 소외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 반도체도 후 공정의 처리 업체들이 있고 또 거기 소재 부품 관련 업종들이 있고 반도체 완성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닉스라든가 한미반도체라든가 삼성전자처럼 길게 끌고 가는 업체들이 있고요. 각 섹터별로 다른데 여기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라 반도체 관련 ETF 중에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ETF가 제가 세보니까 한 20개가 넘더라고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거라 제가 여러분 온라인 특강을 제가 보통 매달 셋째 주, 넷째 주에 보통 합니다. 한 번은 주말에 하고 한 번은 수요일 저녁에 하는데 아마 다음 주에도 온라인 특강에 대한 안내가 나갈 거예요. 월말에 제가 온라인 특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온라인 특강 할 때 이때 제가 뭐 했냐면 반도체 특강을 했어요. 반도체 종목들을 제가 12세 종목 정도를 분석하면서 반도체 ETF에 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거든요. 요 월물에서 1월 달에 이야기하고 또 3월 달에 한번 이야기하고 또 여기 4월 말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 제일 세게 말했고 그 다음부터는 좀 올랐기 때문에 강하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때 제가 무슨 얘기 드렸냐면 저거 반도체 ETF가 제가 5종목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때 온라인 공개 특강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5개 중에서 누가 제일 수익률이 좋을 거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여기 AI 반도체 포커스라고 하는 요 ETF가 제일 좋다. 종목 코드는 469150입니다.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보면 제일 많이 상승을 합니다. 상승 폭이. 이유가 뭐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구성 종목 중에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두 개의 구성품이 50%가 넘어요. 그래서 비중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제일 세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반도체에 내가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 반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는 그냥 완성주로서 하이닉스를 투자하는 분도 계실 거고 가미 반도체 하는 분도 있고 삼성전자, 뭐 리노공업 나 뭐뭐 할 거야, 뭐 TCK 할 거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대장 종목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좋아요. 그리고 걔가 흔들지 않다면 더 좋아요. 근데 대장 종목 하나에만 내가 올인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가다가 쉬어가고 조정 나올 때 내가 견디는 게 어렵다면 나는 뭐가 좋다? 이렇게 ETF를 사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보시면 저희가 11,000원, 12,000원에 샀는데 벌써 19,000원대니까 수익률 80%까지 올라왔으면 굉장히 높게 올라온 거죠. 아마 올 여름장에 제가 100%를 넘길 거예요. 2만 원대 한 초반, 중반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100에서 한 120%까지 수익 난다라고 지금 저는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되게 좋다라는 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19,400원 찍을 때 70%를 차익 실현했고요. 남은 수량은 우리가 18,500원에 익절 안 나가면 버텨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ETF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이 드렸던 종목이 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기 34,000원짜리 눌림목 줄 때 여기 쌍바닥으로 갔다가 눌릴 때 매수하세요. 2월이었어요. 이후에 쭉 올라오면서 여기 43,000원, 44,000원 차익 실현하고 구경하다가 이후 시간에 되게 얘는 기간 조정 횡보 형식이 높으니까 조정마다 매수하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4만원, 41,000원, 42,000원 이 구간 안에서 조정 매수해가지고 올라오면서 지금 44,300원 찍을 때 70%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쌍봉이라서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눌릴 거냐 더 갈 거냐 좀 눈치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눌러주면은 다시 한번 싸게 4만 원 초반에 살 거야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 얘가 그대로 44,5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본다면 주정 없어 그러니까 물량 올라가면서 더 잡아야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반도체가 가장 힘이 좋다라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 종목은 코덱스 자동차였습니다. 지금 원래 우리나라는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고 거기에 자동차가 따라와 줬던 거였는데요. 최근에 요 2년 사이에 흐름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좀 많이 빌빌거리지 않습니까? TSMC가 치고 나가면서 삼성전자의 성장 동력이 앞전 정부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마 오너가 구속되는 그런 리스크들이 좀 성장 동력을 저해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마음이 좀 듭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지만 벌어진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코덱스 자동차는 우리가 1월 말에 마찬가지로 여기 17,000원에서 17,500원 늦어도 18,000원 안쪽에 사셔라 이야기 드리고 여기까지 올라서 한번 팔고요. 이후 시간 눌림을 이용해서 2만 원부터 사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올라올 때 여기 쌍봉으로 한 번 더 팔았고요. 다시 한번 눌릴 때 아까 반도체랑 똑같이 얘가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 횡보 성향이 강해서 21,000원대부터 슬슬슬 사보자라고 이야기하다가 여기 6월 17일이죠. 예, 반등 나올 때 물량을 조금 더 줄여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추세 상승장으로 계속 가는 장일 것 같으면 괜찮은데 내가 조정 나올 때 이렇게 횡보할 때 좀 모아놨다가 치고 넘어갈 때 분할 청산하면서 차익 실현을 좀 해줘야 또 조정이 나오면 사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여름까지요.
말씀 이해하셨죠?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에는 자동차 반도체도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이해하셨죠? 지금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들을 보면서 실제 어떤 종목들이 우리가 이렇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여기에서 여기 22,200원에서 70% 팔자라고 이야기하고 조정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 눌러주면 마찬가지로 18,500원에서 17,500원 구간 오면 또 살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이게 올해 여름의 마지막 상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 좀 한 가지 제가 고무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미국 달러 선물입니다. 오늘 환율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보시죠. 달러의 주봉을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라고 하는 건데 얘는 달러가 올라가면은 이 지수도 올라가는 거예요. 2018년도에 보시면 7,740원이 최저가예요. 그리고 쭉 올라와서 13,000원까지 1년 반 동안 올랐고요. 이후에 거의 한 8, 9개월 동안 계속 빠져요. 그래서 8,500원까지 빠졌다가 이게 2020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2020년에 뭔 일 있었죠? 2020년 1, 2, 3월 달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던 때거든요. 보시면 코로나가 처음에 나올 때는 우한 폐렴이라고 해서 중국 우한 지역에서 폐렴이 생겼는데 사람이 많이 죽었다더라 그런 기사였습니다. 첫 출발이. 그러다가 이게 번식력이 없다. 뭐 크게 피해되지 않아. 중국 사람들만 그래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계적인 뻥이었죠. 예, 그러고 나서 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상당히 많은 일들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던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얘가 달러가 올라갈 때 언제 극단을 달렸냐면 이렇게 코로나가 시장을 난리를 법석지기면서 박살냈던 시기가 언제냐면 2020년 3월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얘가 최고점을 찍었던 이때가 2020년 3월입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러가 오르기 시작할 때 지수가 빠질 수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좀 해야 되고 얘가 언제 시장이 저점을 형성하냐면 달러의 상승이 극단을 다룰 때 그러니까 대부분 어떠냐면 장대 양봉으로 쫙 가다가 보시면 여기 보세요. 저점에서 2021년도에 저점에서부터 쭉 가다가 장대 양봉이 연일 가다가 어느 순간 그 다음 봉에 음봉이 떨어져요. 그러면 얘가 보통 변곡. 여기 쭉 가다가 음봉 하나 떨어지고 저점을 높이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아닌 거고 얘가 그 다음에 음봉 만들고 그 다음 달이 이거 월봉입니다. 그 다음 달에 이렇게 장대 음봉을 빼버리면은 얘는 다시 급락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면 달러가 마찬가지로 저점 찍고 쭉 올라오는데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고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에요. 오늘 도치봉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달러가 올라갈 폭이 다 와간다는 뜻이에요. 제가 뭐 방송에서 그것까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폭 안에서는 달러의 폭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는데 자, 요 폭, 그 다음에 여기까지 움직이는 폭. 그래서 지금 얘가 쌍봉 맞고 죽을 거냐 눌렀다가 한 번 더 올라갈 거냐 게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지금 달러를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차익 실현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교육생분들께는 달러 가지고 계시는 거 80% 차익 실현 하시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80%. 왜냐하면 조금 더 갈 수 있는 걸 볼 사람은 20% 정도 남겨놓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이쯤에서는 달러는 정리 한번 하자. 조만간 달러 조정이 올 것 같다. 자, 달러가 조정이 오면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달러가 여기 2020년 3월 달에 꼭지 찍고 쭉 밀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가는 급등했어요. 반대로 여기 쭉 달러가 올라가면 주가가 하락했죠. 그러다가 2022년 10월이죠. 이때 우리가 지수 바닥을 얘기할 때 달러는 고점이었고 이후에 시장은 많이 올랐죠. 그 기간 동안 달러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조정받고 있는 기간 동안 지금 어떻게 가고 있죠? 달러가 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가 올라갈 자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는 지수가 마지막으로 올라갈 상승 랠리가 하나 남았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마지막 올라가는 게 우리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그 기간의 시세를 취하시고 나면 이제 시장을 쳐다보지 않으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예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미국 달러 레버리지를 오늘 70% 팔고 70, 80% 팔고 나머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 어떤 얘기 들었냐면 자 여기 종목 코드 하나 제가 여러분 적어 보실래요? 코덱스 달러 선물 인버스라고 하는 건데요. 종목 코드는 261260입니다. 261260. 그래서 이제 얘가 조만간에 달러가 꺾이게 되면
달러 인버스가 좀 시세를 줄 텐데 보시면 여기요. 2022년 말에 어땠냐면 얘가 6,000원, 5,800원짜리가 쭉 치고 올라가서 8,000원 갔어요. 적지 않죠. 그죠? 거의 한 30% 가까이 바닥에서 시세가 났는데 조만간에 요거 반등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인버스가 간다는 얘기는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니까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슬슬 요 놈을 여러분 관심 가지고 천천히 한번 보시면 어떨까.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 5,89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격에서부터 천천히 내가 한 2, 3주 정도 잡고 천천히 요 밑에 가격으로 조금 사신다고 한다면 딱히 손해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타라는 개념이지 뭐 대단히 추세를 보겠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사서 한 6,400원에서 6,600원 정도까지 끌고 가서 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대략 내가 매수한 단가에서 10%에서 15% 정도는 무난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걸까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한 번 만약에 눌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게 마지막 상승폭이 남아있다는 것일 거고 이게 마지막 불꽃이 강할 거라는 뜻이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단가에 사라는 게 아니라 조정 시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수에 관한 얘기는 그렇게 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미국장을 한번 보세요. 미국장의 테크탑10하고 미국 테크탑10 인버스 그다음에 S&P를 보시게 되면 연일 고가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이 만약에 미국장이 언제쯤 상승이 끝나고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여름이 끝나고 나서 조정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정폭이 이제 얼만큼의 조정이냐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는 요 정도의 요걸 조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거냐 아니면 얘가 이 밑에까지 빠지는 걸 조정이라고 볼 거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엔 올해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미국 대선의 흐름에 의해서 시장이 출렁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무렵쯤 됐을 때는 S&P 기준 고점에서 한 20% 정도에서 25%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 물론 지금 더 갈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미국 주식 요즘 해외 주식 굉장히 핫한데 여기에 이제 뒤따라가는 건 조금 위험이 크지 않을까? 기대 이익보다는 위험 요인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증시 중에는 사실 인도하고요. 베트남하고요. 차이나가 있는데 차이나는 우리가 시세 한번 난 상태에서 팔고 나간 상태고 지금 인도하고 베트남도 연일 고가예요. 그래서 베트남 에이스 VN30이라고 하는 ETF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제 22,200원, 25,500원에서 차익 실현 끝내세요. 베트남이 이 정도 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인도 니프티 50 레버리지라고 하는 ETF인데 종목 코드 236350 제가 맨날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이제 우리가 7, 80%는 정리가 끝나야 될 것이고 얘는 41,500원이 깨지면 귀도 안 돌아보고 다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신흥국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이번 여름 정도까지인 것 같아서 저는 이쯤 하시고 좀 마무리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좀 해볼 만한 것은 사실 ETF 중에는 삼성 인버스 천연가스 선물입니다. 천연가스가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름장에는 가스값이 보통 떨어지죠. 보시면 언제 오르냐면 겨울이에요. 여기 보세요. 2024년도 보시면 겨울에 가스값이 미친 듯이 올랐죠. 우리가 난방비 폭탄이라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올랐냐면 얘가 48,000원짜리가 122,200원까지 올랐어요. 즉 우리가 천연가스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난방비가 엄청나게 오르고 내리는 폭이 되게 강해요. 가스가. 그래서 얘가 가스 인버스라는 건 가스가 떨어질 때 가스값 떨어질 때 수익 나는 상품이고 얘가 이렇게 주저앉을 때는 가스값이 오를 때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슬슬 단타를 한번 해보실 만할 것 같아서 지금 52,600원인데요. 치고 올라가면 한 7, 8만 원대까지는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부터 한 30%에서 40% 버시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보통 가스값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냥 약간 좀 미련하신 분들은 한국가스공사 투자하고 계시더라고요. 돈 많으세요? 시간 많으세요? 가스공사는 왜요? 아버지가 가스공사 사장이면 투자하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사장이 아니라 저는 거기 투자 잘 안 하려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원자재 관련 ETF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거래하시는 게 훨씬 더 재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타이거 농산물 선물이라고 하는 ETF가 있는데요. 농산물 가격이 좀 떨어지기 시작해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 지금 여기 5,800원쯤 될 것 같은데 종목 코드는 137610입니다. 얘가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부터 받아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시면 가을장의 시세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장에 떨어질 때 농산물 선물도 한번 접근해 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력 종목으로 살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면 아까 코덱스 반도체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AI 포커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핵심 장비라는 ETF가 있고요. 반도체 후공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소부장이나 후공정이나 핵심 장비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뿐이고 저는 주로 집중 투자하는 게 코덱스 반도체하고 AI 반도체 포커스 이 두 개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 오늘 장 보시면 자동차가 확 치고 올라 직전 고점 넘겨서 얼마나 갈라나 한번 보자 싶어요. 그래서 직전 고점 넘긴 가격을 얘가 깬다면 정리할 생각입니다. 가격은 21,705원이고요. 종목 코드는 091180. 제 방에 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는 종목이죠. 계속 이것만 사라 했으니까 제가 이 종목 여기 떨어질 때 16,500원, 17,500원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올 때 한번 팔고 떨어질 때 17,000원 밑에서 사라 여기서 사가지고 쭉 치고 올라올 때 팔고 조정을 이용해서 계속 없는 사람 사라 없는 사람 사라 하면서 끌고 올라왔거든요. 앞전 고점은 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는 정리하세요라고 말씀드렸고 남은 수량은 21,700원 깨지면 익절 아니면 버텨보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위주로 한번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자,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개별 종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반도체를 보시면 SK 하이닉스인데 연일 고점이에요. 21만 원 깨지기 전까지는 하이닉스 들고 간다라는 생각 말씀드리고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면 저는 얼추 온 것 같은데 시장이 워낙 강하니까 저라면 18만 원에서 20만 원에 다 팔 거야.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17만 5천 원 무너지면 정리할게. 두 번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털고 한미 반도체 더 가는 건 내 거 아니요라는 게 제 선택이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편한 대로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조정 시에 좀 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종목이 아직 반도체에 없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 괜찮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거든요. HPSP가 지금 4만 원이 깨졌어요. 그래서 3만 5천 원까지 잡고 천천히 2, 3주간 분할 매수하시면 딱히 손이 안 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노공업은 지금 들어가기가 마땅치 않고 그다음에 여기 동진세미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LG전자입니다. 10만 원이 깨지면은 다시 한번 재매수하겠다라고 해서 9만 5천 원에서 9만 원 구간만 들어오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오늘 대박이 난 종목인데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은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계속했던 게 뭐였냐면 바닥권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39,500원에서 44,500원 39,500원에서 44,500원 여기 사가지고 올라올 때 45,6천원에서 반을 팔았죠. 10%에서 12% 차익 실현하고 내려올 때 또 사고 그래서 여기 또 44,000원짜리 10%에서 팔고 내려올 때 또 사고 여기 또 똑같은 거 또 왔습니다. 세 번째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DB하이텍은 여기까지예요. 지금 세 번째 했으니까 또 내려오면 이제 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 2번, 3차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마지막 매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올라올 때 44,000원 이상에서 또 반 정리하시고 나머지 끌고 갈게요 라고 이야기 드려서 이제는 치고 넘어가면서 우리가 목표 잡았던 5만 원에서 52,500원 여기까지 가야 될 시기예요. 만약에 가다 밀리면 42,000원에 전량 그냥 익절하시고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손대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2,000원 건드리면 익절하고 끝, 안 나가면 그냥 끌고 한번 가보자라는 말씀 DB하이텍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께 굉장히 강조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4월달 LG 디스플레이를 여기 10,000원 밑에서 사라라고 이야기해서 쭉 치고 올라서 1,800원, 1,900원, 10% 정도 올라서 한번 단타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10,000원 초반, 10,000원, 1,200원, 여기 300원 요 구간에 10,000원 밑에 내려올 때마다 모아놓으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를 제가 중장기 종목들 예전에 했던 종목하고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 이거죠. 한국 타이언 테크놀로지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언제부터 이걸 되게 노래를 불렀냐면 여기요. 2023년도에 여기 바닥 찍고 쭉 올라온 뒤에 살 거 없으면 이거나 사자라고 얘기를 여기서 3개월 동안 떠들었어요. 얼마에? 우리가 33,000원에서 36,700원대 내려오든 모르든 상관없으니까 모으라고 계속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치 대비 너무 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시세가 팍 났죠.
얘가 3만 3천 원, 3만 6천 원 구에 사다가 시세가 4만 2천 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올 때 이제 3만 6천 원에서 3만 8천 원 구간 사라. 한 달 동안 살 기회를 줬거든요. 그리고 레벨업이 되기 시작해서 얘가 지금 얼마를 갔냐면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타이니테크놀로지가 6만 3천 원 갔어요. 저희가 여기 6만 2천 원, 6만 1천 원, 6만 3천 원에서는 한 주도 남기지 말고 다 팔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3만 원 초반부터 6만 3천 원까지 90%, 100%가 올랐단 말이에요. 1년 동안.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도 한국타이니테크놀로지 제가 입에 떨어질 때 뭐라고 말씀했죠? 4만 2천 원, 3천 원, 4천 원대에서 분할로 매집해서 모아놓으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얘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급등을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한 4만 원 후반에서 5만 원 초반 정도까지 보시는데 시장 없겠다. 그러면 모아놓은 가격에서 20%에서 30% 버시는 데는 시장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LD 디스플레이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 보세요. 월봉을 한번 보세요. LG 디스플레이를 저 뒤에서부터 한번 끌고 와볼게요. 지금 차트가 보이는 것은 2004년도부터 보이는데 얘가 2만 5천 원대, 3만 원대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올라와서 5만 원까지 한 70% 정도 이익 났다가 다시 죽입니다. 굉장히 많이 죽죠. 그리고 급등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급등합니다. 죽입니다. 급등합니다. 보시면 파동이 LG 디스플레이는 한 번도 시원했던 적이 없어요. 굉장히 등락을 많이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거래 잘 안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보시면 여기 바닥권이 11,000원, 2,000원, 3,000원 요 구간에서 2007년, 8년도에 보실 수가 있고요. 이후에 시세가 낮지만 바닥에서 따지고 보면은 16,000원짜리가 끽 가봐야 34,000원이니까 2배 정도 났던 것 같아요. 사이클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LG 디스플레이는 여러분 우리가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전 세계 1위라는 얘기를 꽤 많이 광고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광고 안 하죠. 왜냐하면 1등을 계속 유지하지 않아요.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독보적 기술을 갖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놀진 않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이걸 갖다가 분해해가지고 계속 연구해가지고 더 좋은 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독보적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상위권을 선점하는 거는 한 2, 3년, 3, 4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 3년, 4년을 넘기지 못하고 보통 왕좌를 내어주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따라잡으려고 되게 애를 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를 여러분 한번 그냥 쉽게 생각해 봅시다. 2016년, 17년, 18년에 우리가 찍을 때 3만 6, 7천 원에 놀던 놈인데 지금 얘가 10,000원이에요. 1,100원에서 1,300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3분의 1 토막 날 만큼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가치가 없느냐라고 제가 되묻고 싶은 거죠. 자, 이거를 제가 비슷한 얘기를 여러분 언제 드렸냐면 여기 보시면 혹시 이 종목에서 제가 얘기할 때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네요. 차이나 H레버리지요. 자, 이 종목 제가 이야기할 때 여기 2015년도에 17,000원짜리가 1,069원까지 빠졌다. 근데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반등 나올 때 2배 났다. 근데 이번에 얘 못 올라갈 것 같냐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중국의 본질 가치가 죽은 게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강대국이 되는 조건이 한 4가지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인구예요. 여러분 인구는 인도하고 중국하고 1등, 2등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중국이 졌어요. 인도가 현재는 1등이에요. 예, 조금 더 인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인구가 단순하게 인구가 많다 그래서 선진국인 게 아니라 인도가 선진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면 생산 인구하고 소비 인구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생산력을 갖출 수 있는 인구와 그다음에 소비력, 돈이 있는 내가 뭔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비 인구 이거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경제 어느 나라든 경제 구조를 보면 양극단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과 좀 중산층 좀 여유로운 사람들은 이쪽에 포진하고 있고요. 어려운 사람은 여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가운데 라인이 좀 튼튼한 나라가 더 좋은 나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을 놓고 보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소비 인구도 있고 생산 인구도 있어요. 근데 생산 단가가 낮죠. 인건비가 낮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을 갖춘 나라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두 번째는 자본인데 중국 자본이 아마 전 세계에서 한 대여섯 손가락 꼽힐 만큼 굉장히 자본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면 오케이. 소비와 생산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자본이 많아. 그럼 그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는 군사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국의 군사력은 세계에서 대여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와, 그러면 세계 강대국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네. 근데 중국이 모자른 게 뭐냐면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처럼 초강대국이 되지 못하는 건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회사들, 각 업계 선두들은 다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가 뭐 하여튼 식음료 중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먹는 게 뭐죠? 맥도날드하고 코카콜라입니다. 스타벅스 다 미국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핸드폰 중에는 삼성이 지금 많이 갤럭시가 올라왔지만 거기다 덧댈 만큼 올해 앞섰던 건 뭐였죠? 애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중국은 중국하면은 우리가 알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샤오미 정도죠. 여러분 샤오미는 어떤 회사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청소기 좀 비싼 청소기 100만 원대 비싼 거 아까우니까 한 10몇만 원에 그냥 20만 원 미만에 싸게 사다가 쓰다가 고장 나면 갖다 버리는 거 샤오미.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요즘에는 여러분 그 카세트 이렇게 워크맨 같은 거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식이 나오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때 이렇게 조그마한 카세트 레코더를 가지고 다니면서 뭐 영어 듣기 평가도 하고 음악도 듣고 그랬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MP3로 바뀌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다들 하시지만 그때만 해도 이게 굉장히 아주 뭐랄까 다들 트렌디한 상품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샤오미라는 회사가 꽤 잘 팔렸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샤오미 이쪽에는 그냥 그런 정도 통신 부품 몇 개 하고 그다음에 뭐 청소기 정도밖에는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술력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의 것들을 베껴서 모방해서 파는 것 정도밖에 안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술력이 부족한데 제가 무슨 얘기 들었냐면 고점에 저점까지 17토막 났다. 과연 이게 정당한 거냐라고 여쭤봤을 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얘는 정상 가치를 반영하는 상승을 할 텐데 저는 언제 상승할 거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여러분께 1월 달, 2월 달에 중국 이 차이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얘가 이제 미국 대선이 우리가 10월 말 정도, 11월 정도에 아마 움직일 텐데 그러면 그 전에 움직일 거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무진장 이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죠? 1,300원, 1,200원대 집중적으로 사라. 1,300원 너무 난 모르겠다. 사라는 얘기 못 하겠다. 그랬는데 결국 어땠냐면 바닥에서부터 한 95% 거의 더블에 가깝게 상승을 했고 저희는 여기 팔고 지금 조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 더 떨어지면 살려고 하는데 지금 살까 말까 요즘 고민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상품을 여러분 이야기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지금 뭘 비교하고 있는 거냐면 LG 디스플레이를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러면 얘가 중국처럼 우리가 값어치가 3분의 1, 4분의 1 토막 날 만큼 디스플레이 업계가 지금 꽝이냐? LG 디스플레이가 매출이 그만큼 안 좋으냐? 아니요. 전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10,000원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요 구간은 10,000원 밑에 깨지면 더 좋고요. 내가 천천히 지금부터 사가지고 손해볼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보세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내가 조금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면 저는 선물 옵션을 거래하니까 수익 나면 선물 옵션 수익 난 거 오늘 100만 원 벌었어. 50만 원 이거 사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내가 이번 주에 한 1,000만 원 벌었어. 500만 원 사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중장기로 포석을 갖는 것들이 이런 거고 지난번에 CJ 대한통운 7, 8만 원대 샀다가 걔도 80% 이상 수익 났거든요. 이런 식으로 몇 달간 매집했던 종목들이 꽤 좋은 성과를 냈었고 또한 KT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요. 제가 여기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도 여러분께 되게 많이 강조해드렸던 섹터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였고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반도체도 바닥이라고 DB하이텍을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어떤 분하고 어떤 분은 안 하세요. 나중에 추격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톡방에다 글을 뭐라고 올려드렸냐면 기아하고 현대차는 이제 좀 많이 올랐다. 기아 오늘 5% 올랐고 현대차 3.9% 올랐는데 이제 절반을 팔자. 왜냐하면 계속 연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면 피로감에 의해서 한번 빠질 텐데 내가 이제부터 분할 청산을 좀 해주는 게 좋겠어라고 이야기 드렸고 저는 지금 부품주에다 올인하고 있다라고 해서 SL이나 만도처럼 우리가 지금 얘네들 갖고 놀아야 되는 거고 위아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 노는데 위아는 올라갈 때 탄력이 좋은 종목이 아니라 전 거래 안 하는 편이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우리 양봉에 80% 팔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되게 잘 팔았죠. 여기 25만 원 찍을 때 여기 팔았는데 잘 팔았어요. 그 뒤에 무너지잖아요. 마찬가지 다시 떨어지면 22만 원 밑에 내려올 때 또 사라고 전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한민국 주식은 비쌀 때 사는 게 아니라 쌀 때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추세장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매집을 천천히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건 CJ 대한통운 10만 원 깨지기 시작하면은 조금 담으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0원 떨어질 때마다 한 5%씩 담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밑에서 9만 원까지 한 5% 담고 9만 원에서 8만 원까지 5% 담고
그렇게 해서 천천히 담아가시면 비중을 내가 한 10에서 20% 정도 채워놓겠다 생각을 하시면 제가 바닥 짚고 올라오는 날 장대 양봉 터지는 날에 여러분께 비중을 실으는 건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움직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종목들은 보시면 다 돌고 도는 종목이 여러분 모르시는 종목이 없어요. 거의 전 국민이 다 아는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죠. 또 하나 보시면 지금 아세아시멘트 여러분 조정시마다 매수하시라는 얘기 수도 없이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세아시멘트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내려왔다가 여기 쌍바닥에 10,000원에 사가지고 11,000원까지 올라올 때 팔았고요. 또 떨어질 때 10,000원 초반에 1,500원 밑에 받아라. 자, 받았다가 쭉 치고 올라와서 여기 한번 장대 한복 친 날 또 한번 팔았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10,000원 초반에 내릴 때 사세요 했더니 오늘 또 얼마가요? 2.57% 오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멘트, 건설주, 철강주들은 언제까지 할 거라 그랬습니까?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부터 아파트 공급을 신규 공급을 다 규제를 풀어줄 거야. 이제부터 열심히 우리 집 지을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는 날까지 저는 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공급 되게 많이 부족해요. 근데 계속 정치하는 사람들은 쌈박질하느라고 사실 거의 민생에 관심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사실 증권TV에 나와서 부동산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부담스러운 얘기거든요. 작년에 1, 2, 3월 달에 시장 부동산 바닥이라고 집 없는 거 사셔야 된다라고 소심하게 이야기 드렸는데 들으신 기억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잠실에 우리가 34평 아파트 기준에 19억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25, 6억까지 올라왔어요. 한 30% 올랐거든요. 이제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예언을 해드릴게요. 제가 한 달쯤 전에 여러분 이거 사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 들었냐면 이제 조만간에 올해 하반기부터 부동산에 불이 붙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꽤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이제 스타트를 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시멘트하고 이쪽 관련 종목들 저희 몇 개 말씀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안 팔게요. 이제는 팔지 마시고 그냥 한번 끌고 가볼게요. 그래서 불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 이 시세도 불 붙을 거고 부동산 시장도 불을 좀 붙일 것 같아서 아마 내년까지는 부동산이 상당폭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지금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될 거다가 아니라 이미 된 거예요. 그 얘기는 전에 제가 한 달 전에 드렸던 얘기고 그게 된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 치고 넘어갈 때 우리가 이 시멘트주들이 꽤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조정 시에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렸던 종목들이 건설주인데 딴 거 필요 없고요. 내가 여기 보시면 GS건설하고 현대건설 위주로만 보세요. 이제 좀 거의 다 떨어져 가거든요. 아마 조만간에 제가 1, 2주 내에 GS건설, 현대건설 다시 사라고 말씀 아마 드릴 것 같아요. 다 제가 원하는 가격대가 거의 다 와가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만약에 개별주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코덱스건설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117700이거든요. 이 종목 위주로 여러분 떨어질 때 좀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보시게 되면 금융주가 이제 제가 미리 얘기를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영원히 이 방송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언제까지인가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방송을 안 하는 날이 있을 텐데요. 아마 제가 그때까지 하고 있으면 말씀을 드릴 거고 방송을 안 하면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금융주요. 금융주 중에 제가 혹시 주식을 안 해보신 분이거나 내가 주식에 손해가 났거나 은퇴 후에 자금을 기대하거나 내가 중장기 플랜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은 지금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한 번 얘기하고 앞으로 안 할 거예요. 저 혼자 해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좀 시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여유 있게 드립니다. 보시면 금융주 중에 여러분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한지주 그리고 기업은행 그다음에 삼성증권 그다음에 메리츠금융지주 이런 것들 보시면 여러분이 찾아보시게 되면 각각 배당이 몇 %가 있는데 얘들이 좀 떨어졌을 때 지금 아니고요.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얘가 앞전 저점권까지 이렇게 기업은행 같은 게 저 밑에 10,000원, 11,000원, 12,000원까지 떨어져요. 또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얘가 저 밑에 34,000원에 38,000원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얘는 제가 지난번에 사시라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분의 영역이고 그럼 보시면 자 주봉으로 한번 보시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단기 박스권을 만드는 가격들이 여러분 차트 보시면 눈에 보일 거예요. 여기 올 때 사세요. 아시겠죠? 아마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 정도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오면은 왜 이걸 사시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안전한 걸로만 합시다. 신한지주,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그 다음에 KB 이 세 개 정도는 시중에 우리 4대 은행인데 우리은행은 뺄게요. 별로 좋지 않아서 몇 가지가 좀 좋지 않은 면이 있어서 얘네들은요 여러분 떨어질 때 내가 사놓게 되면 뭐가 좀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6%에서 8%까지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당을 연배당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만약에 한 1억 정도 베팅해 놨다라고 생각하면 4%면 1년에 얼마죠? 4천? 맞나?
400만 원을 주네요. 예, 내가 만약에 10억을 베팅했다고 계산하면 10% 줬을 때 1억 정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기대 수익률까지 계산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떨어질 때 저점에 사잖아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는 수익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까지 같이 계산하면 연간 보통 8%에서 13% 정도를 그냥 거저먹는 수익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보통 언제 움직이냐면 지수가 막 성장하고 상승할 때는 별로 움직이지 않다가 조정하고 하락할 때 시세가 나요. 그러니까 시세가 조정하고 하락할 때 보통 대형주들이 막 올라가면 금융주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어느 순간. 그러면 떨어질 때 싸게 사놨다가 배당을 계속 가져가시는 걸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바닥에서 우리가 올라오는 흐름들을 한번 이렇게 다시 월봉을 보시게 되면 코로나 때 2만 원 초반까지 빠졌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 떨어질 때 여기서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바닥 한번 주고 그러다가 코로나 이렇게 위기가 올 때 한 번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이 금융주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오늘 조금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주로 KT를 많이 좋아해서 떨어질 때 얘도 1년에 5%의 배당을 줘요. 근데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은 올해 하반기에 올 겨울 내년 초까지 시장이 조정이 좀 하락이 올 텐데 그때에 여러분들은 지금 배당주를 대한민국 시장에서 해보고 싶은 분들은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딴 거 하지 마시고 배당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내 자본의 한 절반 정도는 난 안전적으로 그냥 배당주에 배팅할래. 내가 한 2억 있으면 1억은 배팅할래. 내가 한 5억 있으면 한 2억 5천 배팅할래.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그때쯤 기다려서 배당주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물론 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할 상관없을 것 같고 요걸 좀 보시고 그다음에 특히 성장주 중에는 KT가 괜찮다는 것과 금융지주에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올 하반기에 공략할 예정이니까 지금 내가 마땅히 살 거 없는데 뭐 사지 하면서 괜히 이것저것 들이대지 마시고요. 현금 잘 착실하게 모아놓으세요. 올 하반기,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좀 살만한 종목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 가서 또 종목들 좀 잡아드릴 테니까 우리가 공격적인 배팅은 우리 그때쯤 하시는 걸로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있는 종목들하고 아직 조금 더 갈 자리가 남아있는 것들 몇 개 말씀드렸으니까 그 종목 위주로 좀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얘가 9,000원 초반대까지만 내려오면 사고 10,000원쯤 1,700원에서 11,000원쯤 올라오면 팔고를 반복하고 있는 과정인데 얘도 내년까지 반복해 가시다 보면 다시 지난번처럼 치고 올라가는 이런 장들을 만날 거예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쭉 내려오다가 빠방 치고 가고 내려왔다 빠방 치고 가는 우리가 여기서 한 파동 여기서 한 파동 두 파동을 이미 했거든요. 수익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 하반기까지 이렇게 쉬어가는 과정일 거고 그러다가 내년도에 치고 올라갈 때 또 이 파동을 한 번 더 만나게 될 거예요. 저점에서 50% 100% 가는 파동 또 만날 거니까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넣고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 여유가 좀 있어서요. 종목들 그동안 제가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렸던 것들을 좀 상세하게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향후를 준비해서 가져가야 될 종목과 현재 진행 중인 종목 그다음에 지금 단타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까지 언급드렸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조정 시 매수 전략을 취해가자라는 매매 원칙 아래에서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필두로 우리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ETF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 좀 매집을 해가면서 수익을 착착 쌓아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워낙 또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차트 흐름 딱 파악해 주시는 분이고 또 중장기적으로까지 강한 불꽃 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종목들에서 선별해 주시는 분이니까요. 전문가님 발 맞춰서 그 가이드 따라가 보면서 하나씩 배워보고 또 공부도 해보고 실전 매매도 경험을 해보면서 함께 수익 실현을 해보면 최고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종목도 종목이지만 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어떠한 수익률, 얼마큼의 수익률을 내는지는 또 그 전략과 타점의 차이가 있을 텐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 세세한 전략까지 저희가 또 상세하게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증도 해결하시고 이러한 전략들까지 고민들까지 또 함께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외에도 또 문자 방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받는 이에 샵 3989번 입력하시고 장자방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딱 하나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방법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수익과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